1번부터 한번 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가로부터 한번 보면요, 여기가 가로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2의 루트 3 빼기 1이겠죠. 여기가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1 계산하면 2의 3 빼기 1이 돼갖고 2의 제곱이 돼서 4가 답입니다. 답이 4번이겠죠.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에서는요, 얘를 미분을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분자의 차이와 그 다음에 분모의 차와 분자의 차가 같아야 되겠죠. 이게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점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감사한 게 여기서 차가 x-mx는 같고요. 2로 가고 얘가 뭐죠? x가 2로 가니까 이 녀석이 f-2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구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요. f-x가 여기가 4x가 돼갖고요. f- 지금 2를 구하기 때문에 8입니다. 그래서 2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3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각변환할 때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각변환할 때 여기는 항상 예각 취급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요. 사인은 단위원에서 x값은 코사인, y값은 사인, 기울기는 탄젠트잖아요.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 1이죠. 그러면요. 요렇게 단위원을 그린다 생각하면 우리 각변환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해서 감사한 게 얘를 세타라고 놓는다면 요렇게 나서 우리가 이제 이쁘게 한번 해볼까요? 요 각도는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논리가 요 사인 세타의 값과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뭐죠?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같죠? 왜냐면 사인은 y 값이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삼각함수 나오면 정의가 1단원이 정의, 2단원이 그래프, 3단원이 활용인데 일단은 정의와 일단은 함수의 그래프에서는요. 단위원에서 x가 코사인, y값 사인, 기울기 탄젠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대칭성과 주기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삼각함수 활용해서는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아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이게 같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가 뭐가 되겠어요? 요거가 우리가 감사한 게 사인 세타가 13분의 5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감사한 건 또 뭐냐면, 우리가 요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건 뭐예요? 2, 4분면과 3, 4분면이겠죠? 음수니까. 왜냐면 코사인은 우리 x값이기 때문에 1, 4분면과 4, 4분면의 플러스고 2, 4분면과 3, 4분면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세타가 2, 4분면, 3, 4분면의 의미니까 90도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 단위원을 다시 한번 이쁘게 그린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세타가 지금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놨을 때 지금 각도가 2, 4분면 쪽이라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 각도가 세타가 돼요. 그러면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사인 세타가 13분의 5니까요. 여기가 13이 되고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때문에 뭐죠? 피타고라스 때문에 뭐가 됐죠?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셔야 될 탄젠트 세타는 여기는 플러스 5고 여기는 마이너스 5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의미는 마이너스 15분의 5가 돼서 마이너스 15분의 5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예요. 단위원에서 x값 코사인, y값 사인, 기울기 탄젠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각변환할 때 요건 항상 예각 취급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요 논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는 건 2, 4분면량 3, 4분면인데 지금 삼각형이니까요. 뭐 180도가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9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180도 사이니까 요거가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요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12분의 5가 돼서 마이너스 12분의 5가 답이 됩니다.
괜찮죠? 화이팅! 예, 연속이 나왔습니다. 연속에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 잘만 연결하면 됩니다. 잘 연결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단은 연속 이렇게 연결만 되면 되는데, 요거를 A라고 했을 때, 요 함수값인 f의 A와 그 다음에 극한값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같으면은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연속이라고 합니다. 또 기억할 거 연속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이값 정리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이값 정리란 뭐냐면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게 x축을 지나간다면 우리가 기억할 게 fa와 fb가 0보다 작으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해를 갖는다. 요게 사이값 정리겠죠. 그래서 여기 A, B 사이에 여기 근이 당연히 뭐예요? 하나 있잖아요. 하나 이상 있잖아요. 요 사이값 정리까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 나오면요. 일단 연속은 잘 연결입니다. 연결인데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고 거기서 꼭 가장 중요한 논리가 연속인 상황에서 이 사이값 정리라는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 이 A와 B 사이에 X축과 만나는 근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연속이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 어떤 걸까요? 용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기억할 게 여기서요. 여기서 A는 것과 여기다가 A는 게 똑같아야 되겠죠. 연결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A가 되겠고요. 여기다 A 집어넣으면 A 제곱 빼기 6이 돼서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A 제곱 6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A니까 A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6이 0 되겠죠. 그럴 때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이 합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3,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랑 2가 되니까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수열 단원이 나오잖아요. 수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 뭐냐 규칙성과 우리가 수학 공부의 핵심이 규칙성을 찾고 일관된 값을 찾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이 가장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아주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등차 수열 개념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A가 되고 뒤에 이거는 A 플러스 4D가 되겠고요. 이 녀석은 뭐예요? A 플러스 7D가 되고 A 플러스 11D가 돼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이쁘게 하면 뭐가 될까요? 0. 그럼 얘가요. A는 2A가 되고 8D가 되고요. 그럼 이 녀석은 A 더하기 8D가 0이라는 게 하나 나왔고요. 이 녀석은 2A는 18D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약분하면 A 더하기 9D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연립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연립 한번 해볼게요. 요 연립하면 뺄까요? 빼버리면 마이너스 D는 3이 되니까요. D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걸 슉 집어넣으면은 뭐가 될까요? 그럼 D가 마이너스니까 A는 24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A의 2를 구하는 거니까 A 플러스 D가 되겠네요. 그럼 A가 24고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21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된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6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분에서요, 나오면 표 그려서 그림 그려서 해석하는 게 우리 수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표 그려서 그림 그려서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수준이 올라가면요, 이 fx가 3차니까 대략 요런 거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이걸 미분 때리면요,
원래는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원래 표까지 그리고 그림까지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표는 그만 그리고요. 대략 그림을 예측한 다음에 미분해 갖고 3x의 제곱 6x가 되잖아요. 그러면 3x를 묶으면 x 빼기 2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한 게 여기가 0이겠고요. 얘가 2니까 우리가 감사한 게 이게 극대값이겠죠. 그래서 0,9를 지난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국소값이니까는 뭐예요? 2, 뭔가 별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에서요. 우리가 0,9를 대입해서 여기서 이제 K값을 구하면 일단 9는 0, 0, K니까 따라서 K는 9가 됐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뭐가 있냐면요. fx라는 거가 x의 3승,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별을 구하기 위해서 2를 집어넣으면요. 8 되고 2는 4, 4, 3, 12가 되고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극소값은 5가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일단 수열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항상 첫째 항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둘째 항부터 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할 때요. 이거를 그냥 1부터 10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첫째 항을 따로 놓고 둘째 항부터 하는 게 요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열 문제에서 일단 우리가 비근한 예로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등차 수열에서 이런 얘기 우리 내신할 때 많이 했었죠. SN이 있는데 AN 제곱 BN 플러스 C가 있다면 C가 0이면은 초항부터 등차고요. 그 다음에 C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라는 우리 내신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내용을 아시죠? 요거 아셨듯이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할 때 특히 수열 공부를 할 때요. 수열 공부할 때 항상 첫째 항은 따로 하고 둘째 항부터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 문제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했냐면 첫째 항을 먼저 따로 해놓고 요 수열에서요. 첫째 항 따로 둘째 항을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AK라는 것은 SK 빼기 SK-1이니까요. 이걸 계산하면 지워져 갖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SN이 얘니까 SK-1은 이런 식으로 K-1, K- 플러스 1이 되니까 요런 이렇게 이쁘게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부분분수 있잖아요. A 곱하기 B분의 1이 나오면 B 빼기 A분의 아우 이쁘지가 않아요. 글씨가 B 빼기 A가 되고 이거를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는 내용을 아시겠죠? 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쭉 펼치면 다 지워져서 남는 건 뭐예요? 1분의 마이너스 10분의 1이기 때문에 1 빼기 10분의 1. 그래서 답은 10분의 9가 됩니다. 8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먼저 y는 x3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대략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 위의 점이 1,2가 됩니다. 그러면 요 점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1,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이 1,2입니다. 1,2인데 1,2에서의 기울기가 요 녀석을 미분하면 y-가 3x의 제곱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1을 넣어주면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감사한 게 여기다 1을 한번 넣어줄게요. y-인데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3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일단은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뭐랑 냐면 요요 4차함수 이거와 접한대요. 뭐가 요 빨간 거가 접한다는 거겠죠. 요 1, 마이너스를 지나는 요 직선이랑 요 y는 x4승 플러스 3x 플러스 a와 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해요. 그때 접할 때 요 점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요. 요 y는 x4승 플러스 3x 플러스 a에 미분한 거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은 x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엄마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1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2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아주 좋은 게 뭐냐면요. 요 마이너스 1, a-2와 그 다음에 요 1,2의 요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1 빼기 마이너스 1, 2 빼기 a-1을 이렇게 기울기를 만든다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계산하게 되면 a가 6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상학함수에서요. 일단은 상학함수의 정의와 또 상학함수의 그래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요 대칭성과 주기성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상학함수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칭성과 주기성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거에 가장 좋았던 문제가 2020년도에 봤던,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봤던 21번 그 상학함수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셔갖고요.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대칭성과 주기성을 가지고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fx가 여기 주기가 12가 나온 걸 아시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일단은 fx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fx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fx를 그렸을 때 y는 fx와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8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8이 나오는데 이 대칭성 6이라는 요 대칭이 딱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가 2가 되고 1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요 간격이 8이었는데 여기가 4가 되겠고요. 요 녀석이 4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이게 8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우리 값을 구하면요. 알파1 빼기 알파2가 8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알파1은 2가 되겠고 알파2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알파2 요거 k 값을 구해야 되니까요. f2, f에 2를 넣어주면 코사인 6분의 2파이기 때문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돼서 2분의 1에서 k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y는 gx.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다른 색깔로 해보면요. 여기가 우리가 뭐 다른 색깔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y는 gx와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베타1, 베타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gx랑 지금 k가 2분의 1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2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요. x가 4와 8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베타1 빼기 베타2의 절대값은 답이 4가 나왔습니다. 10번입니다. 수직선 위의 점 A6과 A6이 있죠. 시각 T에서의 T일 때 원점을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했거든요. 이 VT가 3T제곱 AT인데 얘를 적분하면요. XT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T3승 2분의 AT의 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원점일 때 T가 0일 때 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X0은 0이니까 C가 0 돼갖고 XT는 T3승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감사한 게 X가 T가 2에서의 P와 그 다음에 A점 A는 6이겠죠. A가 6이잖아요. A 6일 때
거리가 10이라고 나왔습니다. 거리는 절대값을 해서 절대값 x가 2일 때 빼기 6은 1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a 값이 2개가 나옵니다. 근데요, 전제 조건에서 a 값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a는 4가 됩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11번 들어갑니다. fx가요. 지금 우리가 기준 잡을 건 뭐냐면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입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이런 자연수 조건이 중요한 거고요.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지수로그에서 일단은 실근의 개수가 이제 시험에서 가장 지수로그에서 가장 핵심이죠. 근데 여기에서 루트 3의 fn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것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x4승은 3의 2분의 fn의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거의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요, 이런 걸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x4승은 1이면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0이니까 근이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실근이 2개고 허근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들어가면 그러면 요거의 모든 실근의 곱이니까 요 근을 계산하면은 요것이 모든 실근이 되겠죠. 허수 부분을 빼주고요. 요 예를 통해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실근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9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감사하게도 fn은 8이 됐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꼭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2차 함수가 나오잖아요. 2차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우리가 중학교 때 뭐 대칭축 요런 거랑 요런 걸 했을 때 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였잖아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서 마지막 문제에서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고 요런 모양이 나왔는데 지금요, 요것이 이 fn이 지금 8이라고 됐어요. 근데 8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값이 뭐냐면 요게 제가 요렇게 해봤죠. 지금요, 요렇게 해보면 여기가 1,8과 3,8일 때가 유일하게 자연수고요. 그 n의 값이요. 이거 하나씩 내려주면 0,8, 4,8일 때는 이게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여기도 한번 또 내리면 마이너스 1,8, 5,8인데 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안 됩니다. 얘밖에. 그래서 F1은 8이라고 한다면 요걸 계산을 해주시면 K가 9가 나옵니다. 12번 들어갑니다. 12번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 천천히 다가가면 되고요. 지금 Y는 X 플러스 T라는 그래프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과 Y는 X제곱과 만나는 A가 아닌 점을 우리가 C라고 했죠. 그리고 점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요 fx와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t랑요, 이 교점을 우리가 a라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B라 놓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의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x 플러스 t가 x제곱이랑 갖다 놓으면요. 이 근이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되겠고요. 큰 것을 여기다 넣고요. 작은 것을 여기다 넣으니까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AH의 길이는요. 뭐가 되겠어요? 알파에서 베타를 빼야 되겠죠. 왜냐면 베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해갖고 여기가 알파가 되고요. 여기가 베타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AH의 길인데 그게 바로 더하니까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C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우리가 알파에서 이 알파라는 요 길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니까요. 이 알파에서 베타를 더하면 요거가 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CH가 되니까 요 녀석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우리 결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지금 리미트 t가 오른쪽으로 갈 때 여기서 우극한을 얘기하겠죠. t분의 AH 빼기 CH인데 그러면 AH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루트 1 플러스 4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H는 1이 되겠죠. 이렇게요. 1이 되니까 이 녀석을 유리화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루트 1 플러스 4t 플러스 1분의 4가 되겠기 때문에 답은 2가 됩니다. 13번 들어갑니다. 우리 13번에서는요, 일단 우리가 상학함수 내용인데, 상학함수 활용이 꼭 한 문제 이상 나오죠. 상학함수 활용에서는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를 정확하게 외웠듯이 동일하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꼭 아셔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중학교 도형이 덧붙여서 퀄러티를 높이는데 여기서는 뭐 원주각, 중심각 내용 정도가 덧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림과 같이 A, B를 지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반원의 호 AB 위에요. 지금 C와 D를 잡았습니다. C를 D와 잡고 그 다음에 AB의 중점 O에 대해서 지금 AD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CO가 여기 있죠. 요거의 교점을 우리가 지금 2라고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할 게 그래서 C 길이는요. 감사하게 지금 C의 길이는 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ED의 길이도 3루트 2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가 EA의 요 각도가 4분의 3파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CED에서 여기서 j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뭐냐면 CD의 제곱은 요 CD의 제곱이요. CD의 제곱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CD의 제곱은 16 곱하기 그 다음에 3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AB 해서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은 CD가 루트 10이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지금 ODE 요 삼각형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j 코사인 법칙을 또 한번 사용합니다. 사용하면 어떤 형식이냐면 아래 제곱은 R-4. 왜 여기가 R-4가 되냐면요. 이 반지름이 지금 여기가 R이고요. 여기도 R이잖아요. 거기다가 4를 빼니까는 요 길이가 R 빼기 4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R제곱은 여기 j 코사인 법칙 여기다가 코사인 법칙이죠. R제곱은 R-4의 제곱 그 다음에
지금 3루트 2의 제곱이 마이너스 2r-4 3루트 2의 코사인 4분의 3파이가 돼갖고요. 요 계산을 하면은 감사한 게 뭐가 나오냐. 지금 계산한 게 r이 5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형이 복잡하니까요. 밑에 도형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써서 지금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주각이니까 2세타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중점을 해갖고 이거를 우리가 직각 이등변, 직각삼각형 두 개를 만들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또 감사한 게 요 삼각형에서요. 우리가 사인 여기가 R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가 CD가 원래는 뭐예요? 루트 10이었잖아요. 거기다가 반이니까 2루트 10이 돼갖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인 세타를 하면요. 지금 5분의 2루트 10이 돼갖고 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해요. 여기요. A, E, C를 가지고 우리가 사인 법칙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사인 4분의 3파이분의 AC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4가 되겠죠. 여기 원래 주어진 게 4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감사한 게 이렇게 식이 되니까요. 우리가 요 계산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루트 10분의 AC는 루트 2분의 4가 돼갖고요. 루트 5분의 AC는 4가 되니까 AC가 4루트 5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AC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CO가 아까 루트 1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 두 개에 대해서 결론은 AC는 4루트 5 곱하기 루트 10이니까 답은 20 루트 2 해서 5번이 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4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그래프 해석입니다. 그래프 해석이요. 우리가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수투에서요.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의 미분법, 적분법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프 해석입니다. 이건 특히 적분을 통해서 또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최초로 어렵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이고요. F1이 0이고 그런 그래프가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니까 이런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fx는 지금 x의 x-1에 x-k 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한 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3차 함수 그래프를 확실하게 알았는데 이 gx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약속한 걸 우리가 문제 푸는 이 사람 입장,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따라갈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문제 내에 예가 있어서 그 예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가 없을 때는 기억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야 그냥 쭉쭉쭉쭉 풀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를 포함한 평민의 입장에서는요. 약속한 부분이 되면 그 약속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통해서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기억을 통해서 한번 감을 잡아볼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기억에서요. 지금 뭐가 있냐면 G0이 0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G0이 0이면 G-1이 0보다 작다. 그 말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G0이 0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G0이 0이란 얘기가 G0은 요게 GX 약속한 데다 넣어버리면은 0에서 지금 0 플러스 1까지 빼기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가 0이면 이 말이 나왔는데요. 0이니까요. 요거를 또 감사한 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걸 넘겨버리면 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fx dx와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의
절대값 fx, dx 요 두 가지 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fx를 0에서 1까지 그 넓이와 그 다음에 절대값 fx의 0에서 1까지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냐. k가 1보다 클 때 요런 모양에서 0과 1의 넓이가 여기 되겠고요. 또 k가 1이라면 여기 넓이가 돼도 지금 왼쪽에 있는 0에서 1까지의 fx, dx 이 넓이와 0에서 1까지의 절대값 fx, dx가 같겠죠. 그래서 지금 G0이 0이면 그 얘기는 이 fx가 0에서 1까지 넓이가 이렇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다. 이 두 가지 꼴이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요것이면 중요한 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 요거를 얘기하겠죠. G-1이 0보다 작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요.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우리가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지금 0까지의 넓이가 지금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에서 0까지 넓이는 당연히 얘가 음수가 되겠죠. 잠시 따라오세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0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넓이는 지금 여기에 해당은 되겠죠. 요 그래프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음수고 그 다음에 절대값 0에서 1까지의 넓이라고 했잖아요. 이 넓이는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니까 요 녀석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음수고요. 마이너스 달고 양수니까 얘가 음수 빼기 양수기 때문에 0보다 작아서 만족을 하게 됩니다. 니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니은에서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G-1이 0보다 크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G-1이라는 게 뭐냐면요. G-1이라는 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고요. 빼기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가 되겠죠.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요.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요 주황색 넓이가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여기까지 0까지 넓이가 지금 좀 빨간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 빨간색은 뭐예요? 0에서 1까지 넓이가 되겠죠. 근데 절대값이니까 사실은 여기 위에 여기 넓이입니다. 근데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얘도 양수.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얘도 양수가 되고요. 얘는 양수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얘도 양수입니다. 그쵸? 양수. 그럼 양수에서 양수인데 지금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이 2번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되냐면요. 1번이 2보다 크다면 이 K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왼쪽에 가겠죠. 그래서 요 FK가 0이 됩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니은은 맞게 됩니다. 디귿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디귿은요. 디귿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니은에 의해서요. 아까 니은에서는 G-1이 0보다 클 때 얘기했잖아요. 디귿은 G의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면 G0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걸 구하는 건데요. 그러면요. 여기 1번이랑 요 넓이 2번 했을 때 1번이 2번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니은보다 1번이 2번보다 니은보다 더 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이 더 크다는, 요 넓이가 더 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요거 절대값이니까요. 그림을 좀 더 이쁘게 쓰면 요 그림이요. 좀 한번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이쁘게 해본다면 여기가 사실은 이게 되겠죠. 지금 다시 그림을 좀만 더 이쁘게 해볼게요. 이게 되면 지금 딴 거보다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여기가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접어 올려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2번이라고 사야 됩니다. 근데 그림상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1번이고 요쪽이 2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니은에서요, 디귿에서는요, 니은보다 더 크죠? G가 마이너스 더 크면, 그러니까 요 넓이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럼 1번이 2번보다 클 때, 이 fx를 계산하면, 요 식을 만들면, x3승 빼기 1 플러스 x, x의 제곱이 kx인데요. 이 g-1을 진짜 실질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계산을 해보면서 적분까지 이렇게 이쁘게 해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3분의 마이너스 2k가 1보다 크게 나와서 조건이 k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g0 값을 구하는 건데요. g0 값도 똑같이 아까 gx가 문제 내에서 약속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스 6분의 1, 3분의 k가 나옵니다. 그 k에다가 k 조건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주면은 g0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돼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예. 오늘 그래프 해석이라는 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잖아요. 지금 14번 요 문제가 1번부터 13번까지는 그냥 해볼만 했는데 14번에서 약간 퀄리티가 올라갔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약속한 거, 이 GT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한 거를 기준을 갖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예를 들어라는 설명이 있어서 그걸 따라갔지만 이제는 이 기억번을 통해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지금 이 G2라는 거를 새롭게 약속했다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문제 내에 예를 들어준 게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데 예가 없을 때는 기억을 갖고 감을 잡는다는 게 중요했고요. 또 두 번째로 니은을 통해서 디귿을 풀었다는 게 또 깜찍했습니다. 보통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면 보통 기억을 가지고 니은을 풀고 니은을 갖고 디귿을 푸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요런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명확하게 잘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15번 들어가겠습니다. 15번의 문제의 핵심은요. 우리가 규칙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이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이 규칙성을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요. 근데 그룹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연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자연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자연수를 우리가 3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0인 애들이 있고 1인 애들이 있고 2인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인 애들이 뭐 3, 6, 9 랄랄랄라 가고요. 나머지가 1인 애들이 1, 4, 7 랄랄랄라 가고요. 나머지가 2인 애들이 2, 5, 8 랄랄랄라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학 가면 이제 어떤 전체를요. 그 그룹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이 있고 1인 애들이 있고 2인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더하면 전체가 되고 교집합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교집합은 없지만 다 더하면 전체가 된다는 이 그룹, 뭐 필드, 링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런 걸 알고 내시기 때문에 이 규칙성이라든지 이 그룹 이론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룹 이론은 이 대수학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뭐 기하학이 있고 통계학이 있고 대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학이 있잖아요. 해석학 쪽은 미적분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수학 쪽은 이 그룹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속이 편합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15번 먼저 15번에서 가족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출제자가 바로 뭘 얘기했냐. R이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다는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R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요 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를 통해서 우리가 펼칠 게 뭐냐면 A4는 4, A의 8번째는 R제곱, A의 12번째는 R3승, A의 16번째는 R의 4승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요걸 가지고 나 조건에서요.
A1은 0보다 작다고 했답니다. 요 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 푼 다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전제 조건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N 플러스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AN의 절대값이 5보다 작으면 AN에다가 3을 더하는 거고요. AN의 절대값이 5보다 크다면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1에 AN이 됩니다. 요 약속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아까 14번에서도요. GX를 약속해놓고 따라가고 감이 왔었잖아요. 또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감을 잡았듯이 요 나 내용도요. 지네들끼리 약속한 겁니다.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가조건에서 이렇게 따라가서 썼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요. A의 다섯 번째는 A의 네 번째가 R인데 R이라는 거는 요 조건이었잖아요. 마이너스 1 사이니까 3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3을 더하고 A의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다섯 번째가 R이 마이너스와 1 사이니까 더해봤자 4가 안 되겠죠. 그래서 또 3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A의 여섯 번째는 R 더하기 6이기 때문에 웬일이에요? 5보다 크잖아요. 5보다 클 때는 반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요 값 자체가 또 이 AN이 5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3을 더하니까 A의 여덟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R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뭐였어요? A의 8이 R의 제곱이었는데 여기도 A의 8이 마이너스 2분의 R이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놓고 계산하면은 R은 0이 아니기 때문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좀 숨 가뻤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간 거를 가지고 지금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규칙성을 찾은 거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그룹 이론 우리가 전체 수를 자연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이 있고 1인 애들이 있고 2인 애들이 있죠. 이렇게 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 의해서요. A의 4K는 RK니까 마이너스와 1 사이죠. 그 다음에 A의 4K 플러스 1은요. A의 4K가 마이너스와 1 사이니까 5보다 작고 마이너스5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 크니까 요 논리를 따라가는 거죠. 요 논리를. 그래서 요거의 값이 지금 AK 플러스 3인데 이것도 2와 4 사이니까 5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또 A의 4K 플러스 2는요. 요렇게 돼버립니다. 요 값은 A의 4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얘가 5보다 크고 7보다 작으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있던 5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A의 4K 플러스 3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그룹 이론 얘기했듯이 지금 전체 수를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으로 했더니 전체 수를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으로 우리가 그룹 이론을 이용해서 대학 내용이지만 이거 알면 되게 편합니다. 그랬더니 요게 A의 4K 플러스 세 번째는 무조건 이게 넘치는 거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AM이 5보다 큰 데를 찾는 거예요. 절대값 A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을 때는 되는 게이죠.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4K 플러스 2일 때죠. 요즘 잘못 얘기했네요. 4K 플러스 2일 때니까 여기가 M이 뭐죠? K에다가 1을 넣으면 6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10이 되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14가 되고 또 마지막 98번째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24가지입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 15번은 킬러 문제 자리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꼭 기억할 거는 규칙성과 그룹 이론, 대학 내용이지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를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인 애들, 1인 애들, 2인 애들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P값은 24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A의 네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왔죠. R값 때문에. A의 세 번째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7이겠죠. 지금 요 논리를 갖고 우리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논리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A2는 7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A1은요. 지금 4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4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1이 4일 때는 지금 요 조건, 나 조건에 의해서 지금 AN이 지금 5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 클 때는 3을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4가 나오면 반띵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여기가 A2가 7이 나왔죠. 근데 전제 조건에서요. A1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A1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래서 P는 24 나왔고요. 그 다음에 A1은 마이너스 14니까 구하는 답은 10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6번 들어갑니다. 16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진수 조건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수 조건이 x-4가 0보다 크고요.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니까 x는 4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교집합은 x가 4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요. 우리가 진수 조건, 밑조건이 수학에서 가장 실수하기 좋은 내용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다가요. 진수랑 밑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요. 우리가 일단은 9로 통일시킬 수가 있어서 지금 x-4의 제곱 x 플러스 2가 돼서 이걸 2차 방정식 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0 나오니까 x가 7이 되고 x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이 x가 4보다 크니까 답은 7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17번 들어갑니다. 함수 fx에서요. f-x가 지금 6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잖아요. 근데 f1이 5일 때 f2 값을 구하는 건데요. 그러면 요 f-x를 적분을 하니까요. 적분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fx가 2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3x 플러스 c가 나오겠죠. 근데 f1이 5니까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c값이 감소하기 딱 2가 나옵니다. 문제가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fx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답이 16이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18번 들어가겠습니다. AN이 지금 꼴이요. AN에 대해서 K가 1부터 5까지 AK가 10이라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계산하면 C는 상수니까 앞으로 넘겨주면 C는 K는 1부터 5까지의 A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65가 되고 C가 5개니까 5C가 되겠죠. 근데 요거의 값이 12였기 때문에 계산하면 10C는 65 플러스 5C가 되겠고요. 5C는 65, C는 13이 됩니다. 예. 19번 들어가겠습니다. 19번에서는요. 일단은 서로 다 4개의 실근을 갖도록 있는데 우리가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표 그려서 그림 그리는 거죠. 표를 그릴 줄 알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약하신 분들은 표까지 다 그리시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됐고 실전 문제 풀 때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대충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막 그리는 건 아니고요. 논리는 요 주어진 거를 마이너스 3x의 4승, 그 다음에 4x의 3승, 12x의 제곱을 우리가 fx라 놓고요. k를 따로 놓습니다. 이 fx를 그린 다음에 k가 움직임에 따라서 근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fx를 미분하면 우리가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차가 음수고요. 4차니까 요런 그래프가 지금 나왔죠. 여기에서 일단은 0 되는 데가 마이너스 1, 0,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 값을 넣어주면 5가 나오고요. 0을 넣어주면 0 나오고 2 넣어주면 32가 나와서 마이너스 1,5, 0,0, 2,3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K요. 요 K가 여기 안에 들어갈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됩니다. 그러면 이 K 값은 0보다는 커야 되고요. 5보다는 작아야지 4개가 됐죠. 근데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1, 2, 3, 4에서 4개가 우리가 구하는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20번도요. 우리가 그래프 해석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단은요. 요 K를 따로 나갖고 우리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먼저 들어갈 때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값이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클 때로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 나눠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니까요. 이 fx랑 gx를 일단 이렇게 갖다 놓고 해놓고요. x가 0보다 작으니까 k만 한쪽으로 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 왼쪽에 있는 x3승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를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했더니 y-가 0 되는 점이 없습니다. 4분의 d가 0보다 작으니까 감사한 게 항상 얘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지금 감사한 게 0,0을 지나잖아요. 요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fx와 gx를 갖다 놓고요. k를 한쪽으로 묶은 다음에 x3승 x제곱 마이너스 5x를 또 따로 놓고요. 이걸 미분했더니 지금 0되게 하는 점이 1과 마이너스 3분의 5가 됐습니다. 근데 0보다 큰 데만 생각해야 되니까요. 일단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일 때가 일단 그래프가 1일 때가 이제 극소가 됩니다. 1일 값을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그러면 또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요.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1을 마이너스 3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K를 여기 1, 마이너스 접할 때 이렇게 놓으면은 두 점 만나게 되겠죠. 그럴 때 두 그래프가 둘러싸인 넓이, 요 보라색이죠. 둘러싸인 요 보라색의 넓이를 구하는 게 얘 S입니다. 그 S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요 왼쪽 0보다 작을 때 요 파란색 그래프 있었잖아요. 요 파란색 그래프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지금 파란색 부분에서는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요 마이너스 0까지 했을 때는 요 파란색 그래프에다가 요 마이너스 3 K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빼버리고 이거를 넓이 구한 게 요 넓이가 됩니다. 잘 안 보이죠? 여기 저 파란색 넓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넓이가 바로 요거가 되겠죠. 요 적분한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빨간색 넓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일단 좀 지우고 할게요. 복잡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 넓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넓이요. 요 넓이는 0부터 1까지 요 곡선이 x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요거에다가 요 k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요걸 빼버린 넓이가 되겠죠. 요게 요 넓이인데 여기 색칠한 거 여기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감사한 게 계산을 쭉 하게 되면요. 적분까지 집어넣으면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됩니다. 얘가 3분의 8이 나옵니다. 그래서 S는 3분의 8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30S니까 30 곱하기 3분의 8을 계산하면 80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21번이 퀄리티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되게 복잡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잘 염두에 보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내용 들어가 볼게요.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x 그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값이 또 A, 2A라고 주어졌고 Q값도 B, 2B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PQ의 기울기가 M입니다. PQ의 기울기가 M이고 점 P를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M임.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거를 우리가 또 AB라고 할게요. 얘가 요것이 마이너스 m이고 얘도 마이너스 m이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그랬을 때 AB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AB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Q를 지나며 기울기가 m이 마이너스 m이 x축과 만나는 게 C입니다. 그런데 길이가요. 지금 AB는 4배의 4B가 되고요. 그 다음에 CQ는 AB의 3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놓을 때 여기를 일단은 K라고 놓는 게 좋겠죠. 여기 K라 놓고 3K라 놓고 요 12K라 놓으면 좀 괜찮겠죠. 좋습니다. 원래는요,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면 기본꼴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가 대세를 이루는데, 여기 문제에서는요,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은 기울기라든지 닮음을 이용해서 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문제 기억할 때, 일단은 보통 우리가 지수로그 킬러 문제는 기본꼴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었는데, 요 문제는 그런 기본꼴의 평행이동, 대칭이동보다 일단은, 기본적인 지수함수에다가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 하나하나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일단 하나하나 우리 좌표를, 우리 A의 좌표라든지,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좀 찾고요. 또 C의 좌표라든지, 또 이렇게 좌표를 찾아야 되겠죠. 지금 A, B, P랑 Q는 주어졌으니까 뭐 큰 상관없는데요. 요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한다면 얘가요. A, 2의 A승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니까 요렇게 직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 A점을 구하기 위해서요. A점은 x절편이니까 그 별이라고 별, 0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별, 0이라 놓고 그 다음 B점은 y절편이니까 0, 하트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 별, 0을 대입할게요. 요 식에다가요. 그러면 요 계산하면 별은 이렇게 n분의 2a 승 더하기 a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냐면요. b는 0, 지금 하트를 집어넣으면요. 하트가 am 더하기 2의 a승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C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C점은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인데 우리가 b, 2b승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우리가 지금 x값을 구해서 똑같이 방금 전에 했던 요거랑 a와 비슷하게 한다면 요 c의 좌표는 n분의 2b 플러스 b,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 부분은 뭐냐면요. 이 P점과 Q점을 알잖아요. 요거 기울기가 B분의 A분의 2분의 B승 빼기 2분의 A승이 요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식을 우리 만들었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고마워요. 두 번째 들어갈게요. 두 번째에서는요, 뭘 할 거냐면,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요 삼각형, 여기가, 지금 요 기준을 우리가 K라 놨잖아요. 여기 3K인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 1대3이 되겠죠. 그러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요 길이가 A잖아요. 요 길이가 A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3A가 되겠죠. 근데 닮음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뭐냐면 요 A의 좌표가 요건데요. 그래서 요게 A를 빼버리니까 요 길이가 n분의 2A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대3이기 때문에 여기가 A가 A였기 때문에 여기가 3A가 돼갖고 이 두 번째 식도 알게 됐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닮음이겠죠. 지금 아까 전에 여기 3K였고요. 여기가 12K였으니까 1대4의 비율이 되겠네요. 그러면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할 게 지금 요거 길이가 지금 뭐냐면요. 요거 길이의 4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길이의 4배가 요거 길이는 우리가 지금 n분의 2a였잖아요.
요거의 4배가 요거겠죠. 요거 길이가 4배가 요게 됩니다. 근데 요거의 좌표는요, 감사한 게 여기가 요거의 좌표가 아까 전에 뭐였었냐면, 아까 있지만 여기서 n분의 2b 승 더하기 b, 0이었잖아요. 근데 요거 길이가 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b를 빼니까 요 길이가 바로 n분의 2b승이 됩니다. 세 번째 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얘가 나왔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도 얘가 나왔고, 세 번째 그림에서 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번에서요. 3번에서 m을 약분하면요. m이 약분하니까 요 식이 나와서 b는 a 플러스 2라는 식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m이라는 것이 3a분의 그 다음에 2의 a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m은 3a 더하기 2의 a승이 나왔고요. 또 1번에서는요. 지금 b 요거 때 b-a가 2니까 2분의 2b 빼기 2a가 되고요. 2번에서 나온 m은 3a분의 여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2b라는 논리가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2b가 요거였잖아요. 2의 b승이 요거였기 때문에 4 곱하기 2의 a승은 빼기 2a가 되는데 위로 나눴을 때요. 요게 3a분의 2의 a승이 됐습니다. 그럼 요걸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2분의 3 곱하기 2의 a승이 되고요. 3의 a는 2의 a승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은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날려보내고요. 그러면 9a는 2가 돼서 a는 9분의 2가 됐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슝 집어넣어주면 b 값은 9분의 20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답이 90 곱하기 a 더하기 b였잖아요. 여기다가 a에 해당하는 게 9분의 2였고 b에 해당하는 게 9분의 20이었으니까요. 답은 220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기본꼴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게 지수로그 함수의 핵심이었는데 여기서는요. 그런 기본꼴의 평행이동보다는 닮음을 이용해서 처음에 주어진 것이 요 그림을 그렸을 때요. 요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를 K라 놓고요. 여기를 3K라 놓으면 여기가 12K를 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두 가지 닮음이 있었죠. 먼저 여기 요거의 닮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파란 거의 닮음이 있었죠. 이걸 이용해서 각각 3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3개씩을 마련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복잡하네요. 화이팅입니다. 22번 들어가겠습니다. 22번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최고 차항 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x가 3일 때 극대값 8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3차 함수 fx가 주어졌고요. 그 주어진 fx에서 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 의미를 아는 게 이 문제 요번 수능에서 요번 9월 평가는 가장 어려웠던 내용인데요. 일단 예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를 우리가 t라고 했고요. 여기를 우리가 x를 요 t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x가 t보다 클 때는요. 우리가 그냥 요 빨간색 요거를 그냥 그대로 구합니다. 그대로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요 녀석 지금 마이너스 fx를 할게요. x가 t보다 작을 때요. 그러면 요 녀석을 x축 대칭이니까 요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2ft까지 더해 갖고요. 이 더해 갖고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요 녀석을요. 더한 것까지 생각한다면 여기가 감사한 게 여기가 ft고요. 여기도 ft니까 2ft를 더하면요. 요게 됩니다.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요게 t죠. x가 t인데 t가 여기서 x가 t보다 작을 때는요. f-x 플러스 2ft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얘기를 한다면요. 이거를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t보다 클 때는 그대로 쓰고요. t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래프라는 거를
요 의미, gx의 의미가 t보다 클 때는 그대로 쓰고요. t보다 작을 때는 x축 대칭해서 내려간 만큼 올려줘서 요런 세 번째 그림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항상 수학은 특징적인 거라고 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요. 지금요. 지금 극대값이 지금 3,8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불연속이 t가 알파에서 불연속이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오게 되려면 일단은 여기가 3,8이고 여기를 m이라고 했을 때 극소값은 4가 나와서 요런 그래프가 되면은 딱 좋습니다. 그럼 왜냐면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 3에서 여기 m까지 요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요 미분한 그래프 3x 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면 요게 넓이가 4가 돼야 돼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높이가 4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적분 넓이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m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가 5,4고요. 여기가 3,8이고 3차 함수의 특징 때문에 여기는 6,8이 되겠죠. 그래서 fx는 fx 빼기 8은 x-3의 제곱 x-6이 돼서 여기다가 f8을 집어넣으니까요. 감사하게 F8은 58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 22번은 정말 제가 다 따로 동영상으로서 얼굴도 나오게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2번 최고예요.